안녕하세요. 툭툭 스윙 장인 정용훈 프로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아마추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샷입니다. 생크입니다. 오늘은 생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고 생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크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잘 맞다가도 한 번씩 툭 튀어나오면 생크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필드에서도 라운딩 하다가 이 생크라는 생각 때문에 다음 샷이 또 안 되고 어드레스만 잡으면 덜덜 떨리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생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생크가 왜 나는 건지 왜 나는 건지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생크는 일단 흔히 페이스 면에 공이 접촉되지 않고 이 샤프트 쪽에 힐럭 패드와 샤프트가 연결되어 있는 힐 쪽 부분에 맞았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튀게 되고요. 반대로 또 너무 토우 쪽에 맞았을 때도 오른쪽으로 공이 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 면에 안 맞으면 느낌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될지, 어떻게 공을 맞추면서 어떻게 던져야 될지 아예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마법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뭐 저주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생크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웨지에서 나온 생크병이 아이언샷까지도 생크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어떻게 생크가 나는지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니까 생크는 페이스면에 맞지 않고 힐 쪽과 토우 바깥쪽에 맞았을 때 페이스면에 맞지 않을 때 보통 생크가 난다라고 빠르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아마추어 분들이 흔히 생크가 나오는 실수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웨지에서부터 생크가 많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웨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도 일부러 생크를 내는 거지만 정말 치기 싫은 샷입니다. 일단 한번 일부러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면에 맞지 않아서 뭔가 느낌도 둔탁하고 이 소리도 좀 이상하다 보니까 정말 치기 싫은 샷 중에 1순위로 꼽힐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일부러 페이스면에 맞히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은 이 힐 쪽 안쪽에 맞추게끔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보통 웨지에서 힐 쪽에 맞는다 그러면 어프로치 웨지샷 할 때 팔꿈치를 뒤로 당겼다가 밀어주는 마치 펌핑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스윙 본 궤도보다 팔이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좀 접촉하기 때문에 힐 쪽에 맞기 때문에 좀 생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생크는요, 간격 유지와 일정한 스윙 궤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간격 유지, 사실 이 간격 유지와 일정한 스윙 궤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들어 올리고 내려주고 공을 맞추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정확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놓쳐서 생크가 많이 발생하고 생크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스윙을 좀 깔끔하게 다듬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팔이 빠졌다가 좀 밀어내는 중에 측면에서 보면 이 클럽이 원래 지나가야 될 라인보다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팔이 당겼다가 바깥쪽으로 뻗어주면 순간적으로 클럽이 앞으로 뻗기 때문에 클럽이 페이스 면에 맞지 않게, 공이 페이스 면에 맞지 않고 힐 쪽에 맞게 됩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페이스면에 맞지 않은 것처럼 공이 오른쪽으로 바로 튀었습니다.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과 정반대인 오른쪽 혹은 뭐 당겨지게 되면 왼쪽도 가게 되는데요. 너무 안쪽에 맞으면 왼쪽도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팔로만 혹은 손으로만 너무 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의 회전,
그리고 이 팔에 어드레스 때 간격 유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를 생크를 좀 잡으시려고 아마추어 분들이 팔을 또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팔이 좀 당겨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공이 휘어진다든지 아니면 팔꿈치가 빠져서 치킨인 동작까지 나오게 되고 왼손까지 단단히 잡히기 때문에 공의 히팅은 물론 방향성까지 와이파이 구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웨지 샷에서 좀 생크를 내봤는데 잘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프로치를 가볍게 해봤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공부터 컨택이 되고 부드럽게 흘러갔던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특징은 일단 불필요한 동작들이 많이 안 나왔고요. 힘을 과도하게 공에다가만 너무 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어드레스 한 공간 그대로 유지하고 스윙 궤도도 몸통으로 가볍게 지나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주요 포인트가 몸통 그리고 양쪽 겨드랑이가 붙었는지를 정확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생크를 일부러 낼 때는 팔을 뒤로 당겼다 앞으로 뻗으면서 공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팔꿈치가 뒤로 당겨져서 스윙 궤도가 기준선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은 양쪽 겨드랑이 붙여주고 손의 위치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몸을 틀어서 돌아주고 올라왔던 길 그대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프로치 했더니 일단은 생크와는 완벽하게 멀어졌습니다. 자, 일단 아이언샷과 웨지에서 생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간격 유지와 스윙 궤도가 일정해야 생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궤도 그리고 간격 유지를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공에다가만 치려다 보니까 좀 생크가 많이 난다고 빠르게 인지하시면 필드에서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또 보여드릴게요. 몸을 돌아주고 왼쪽으로 이동할 때 이 손이 너무 꽉 잡혀서 팔로 당겨졌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로 당기지 않고 그대로 몸하고 돌아줬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팔을 뻗어주면서 몸하고 같이 흘러가는 중에 공을 타격했습니다. 아이언샷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웨지에서도 짧은 스윙이기 때문에 몸이 좀 경직돼서 순간 팔로만 때리려고 하시는 경우에 생크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몸으로 가볍게 흘러가는 중에 간격 유지하고 그 중간에 손목으로 살짝 히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지샷부터 이 생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웨지샷을 가볍게 천천히 몸으로만 움직여주고 또 너무 과도하게 손을 꽉 잡아서 팔이 당겨지는 일이 없도록 몸으로 흘러가는 중에 공을 타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웨지샷에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아이언샷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아이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웨지샷에서 생크가 난다면 다음 드라이버 치고 나서 잔디 아래에 놓여있는 공만 보면 생크가 날까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을 보면 아까 웨지처럼 백스윙 할 때 팔을 뒤로 당긴다는 것과 임팩트 할 때 팔이 저 앞으로 뻗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겁니다. 백스윙 때 안쪽으로 빠지면 내려올 때 이 아웃인 궤도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또 생크가 나올 수 있고요. 혹은 팔로만 안쪽으로 당겼다 보니까 밀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너무 인아웃으로 과도한 인아웃으로 나오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 면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일단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습 방법, 아까 웨지처럼 이 손의 간격 유지를 하고 몸통으로 돌아주면서 손으로 히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팔로만 혹은 몸으로만 치려고 하다 보면 이 클럽 페이스가 헤드가 오른쪽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연스럽게 헤드가 공 쪽으로 접촉이 돼야 될 걸 이 손으로 끌려오거나 혹은 팔로 밀어서 페이스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요, 몸으로 많이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손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회전하고 다시 왼쪽 회전할 때 동안 손을 어프로치 하듯이 많이 써보지 않겠다. 7번 아이언이지만 웨지를 연습하듯 몸으로 먼저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몸으로 많이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간격 유지에 신경을 쓰실 겁니다.
자, 이렇게 바디 스윙을 한다는 느낌처럼 팔을 많이 쓰지 않고 몸으로만 지나가는 중에 공을 쳐본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으로만 오른쪽 돌고 왼쪽 돌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몸으로만 돌아도 손목이 좀 가볍다면 흘러가는 중에 공을 자연스럽게 타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목만 사용해서 쳐볼 거예요.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웨지샷부터 아이언샷까지 칠 때 공을 세게 타격해야 된다 생각해서 팔로 미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손을 단단히 잡힌 상태, 손이 묶인 상태에서 팔로만 밀기 때문에 페이스 안쪽 그리고 힐 쪽에 맞게 되면서 생크가 나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팔을 거의 묶어둔 상태에서 손목만 까딱까딱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묶어둔 상태에서 손목만 움직여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는 이런 터치감을 좀 느껴봐야 될 겁니다. 자, 측면 카메라로 보시면, 측면 영상을 보시면요. 이때 팔이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팔은 묶어두고 손목만 원래 있던 위치에 그대로 갖다 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짧게 스윙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가벼운 터치를 만들고 나서 스윙을 좀 키워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크가 좀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목을 쓸 때 손목은 꽉 잡으시고 팔로만 많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동작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작은 스윙부터 히팅을 좀 제대로 한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시는 게 생크가 나지 않는 그런 비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처럼 했는데 손목 위주로만 던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이 꺾어주고 다시 찰싹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 던져줘야 일정하게 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몸통으로 지나갔던 스윙과 손목으로만 쳤던 스윙을 살짝 섞어보겠습니다. 자, 몸통으로 지나갔던 스윙과 손목으로 때렸던 그 히팅하는 느낌을 같이 한번 느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눈을 감고서 쳐도 공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좀 생길 겁니다. 몸으로 움직이고 손목으로 타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로 뻗어서 타격하거나 팔로 끌어당겨서 치겠다는 생크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팔로만 땡기고 몸으로만 끌려 나가는 느낌보다는 몸으로 돌아주면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휘둘러 주겠다라고 생각해야 불필요한 힘을 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손과 몸의 간격 유지, 손과 몸의 간격 유지가 잘 돼야 일정한 궤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팩트 존에서 일단 일정하게 지나가는 샷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팔이 앞으로 뻗거나 당겨져서 생크 나는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생크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살짝 시각적인 요소를 좀 줘야 됩니다. 자, 바로 공 위쪽에 공을 하나 더 올려놓고 칠 건데요. 이 공이 올려져 있는 높이 정도는, 간격 정도는 이 클럽 헤드 토우 쪽에 놓으시면 되고요. 이 클럽 헤드 토우보다 약 한 1cm에서 2cm 정도 조금씩 더 떨어뜨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클럽 헤드 정도의 간격을 놓으시는 것보단 처음 연습할 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살짝 좀 더 떨어뜨린 다음에 샷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크는 힐 쪽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채가 앞쪽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공을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을 앞쪽에 놓으면 조금 더 집중해서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도록 조금 당겨오거나 이 왼쪽 겨드랑이를 거의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쪼아주면서 칠 수 있을 겁니다. 팔을 너무 뻗어서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몸 쪽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만드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상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 생크가 난다면 팔을 당겼다 앞으로 뻗어지는 중에 공을 치려고 팔이 앞으로 나가는 중에 이 앞쪽에 있는 공을 컨택이 될 겁니다. 자, 이거보다는 지금 앞쪽에 있는 공을 컨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려오면서 아마 왼쪽 겨드랑이 쪽에 몸이 붙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자, 이렇게 내려올 때 이 팔은 몸 쪽으로
살짝 붙어지는 것처럼 조금 쪼아지는 것 같은 왼쪽 겨드랑이가 쪼아지는 느낌이라면 아마 앞쪽 공을 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공을 앞쪽에 놓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의 공간을 좀 떨어뜨려도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공을 치지 않고 가볍게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간격 유지를 좀 해주시고 조금씩 좁혀 나간다면 아마 생크보다는 정타에 가볍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크웨이 할 때 보통 생크라는 구조를 만들고 시작합니다. 테이크웨이 시작할 때 기준선보다 안쪽으로 많이 당겨지다 보니까 팔을 아까 민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고치는 방법이 발끝 라인에 스틱을 하나 두시고 테이크웨이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고 발끝 라인 우측 끝으로 연장선을 한번 그어주신다면 테이크웨이 했을 때 지금 이 채가 지면에 있는 이 스틱과 평행할 수 있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스틱과 맞지 않고 평행하지 않게 뒤로 빠진다면 엎어치는 스윙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앞으로 밀어지면서 아까처럼 생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실 때 이 팔은 간격 유지를 계속 해주시면서 몸으로 같이 돌아줘야 이 스틱과 지금 클럽이 평행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백스윙 올라와야 제대로 된 다운스윙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다운스윙에도 다운스윙 지점 혹은 P6 지점에서 이 클럽이 다시 이 샤프트 라인과 비슷한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스틱 라인과 다시 P6 지점에서 평행하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때 앞과 혹은 뒤쪽으로 많이 쳐져 있다면 생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몸으로 다시 회전하면서 들어오셔야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실로 줬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은 테이크웨이 할 때, 자, 두 번째는 다운스윙 할 때 위치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체크를 좀 많이 해준다면 일단 방향도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스윙도 일정하고 컴팩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바로 이 장갑을 활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연습 방법은 장갑을 통해서 연습하실 거예요. 장갑을 왼쪽 겨드랑이 쪽에 끼워줄 겁니다. 자, 만약 생크가 나는 분이라면 이 장갑을 끼고 이 팔이 벌어지면서 간격 유지에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간격 유지가 실패하게 되면 이 장갑이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채도 안쪽으로 빠지거나 팔도 몸 바깥쪽으로 많이 뻗어지게 될 겁니다. 특징은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 손이 앞으로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나갈 때 왼쪽 겨드랑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도 돌게 되면서 다시 들어올 때 안쪽으로 당겨진다든지 혹은 팔만 끌려와서 생크가 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겨드랑이 혹은 오른쪽 겨드랑이에 왼쪽 겨드랑이 더 좋습니다. 왼쪽 겨드랑이에 장갑을 낀 상태로 그대로 몸을 틀어서 테이크웨이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자, 이렇게 장갑을 끼고 돌아주는 것처럼 해주면 장갑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면서 백스윙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유지, 임팩트 할 때도 유지입니다. 팔로스로 나가면서까지도 거의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간격 유지가 실패되면 팔을 많이 뻗다 보니까 장갑이 지금처럼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다면 첫 시작부터 꼬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스윙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공을 제대로 타격하기 어렵죠. 자, 이렇게 장갑을 끼고 테이크웨이 연습해서 저 마지막으로 공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윙 중에 계속 장갑이 붙어 있을 정도로 간격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원래 어드레스의 포인트를 잡아놨던 페이스면에 그대로 접촉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스윙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웠던 이런 간격 유지와 일정한 스윙 궤도에 좀 집중해야 생크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 꼭 기억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생크 정말 무섭습니다. 거의 저주에 걸릴 것 같은 생크병에 걸리게 되는데 생크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웨지에서부터 아연까지 퍼지기 마련인데요. 자, 이렇게 생크가 나게 되면 간격 유지와 일정한 스윙 궤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일정한 스윙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몸통으로 지나갈 때 손에 몸과 유지되는 간격 유지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공을 앞쪽에 두고 공 앞에 또 하나의 공을 두고 나서 공을 치는 겁니다. 팔이 앞으로 뻗게 된다면 공 앞쪽에 있는 공을 치게 되다 보니까 다시 몸 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페이스 면에 맞출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거죠. 자, 이렇게 공을 앞쪽에 두고 친다면 판이 앞으로 뻗어질 걸 시각적으로 차단해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페이스 면에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크웨이 할 때 팔이 멀어지지 않게끔 몸으로 돌아서 발끝 라인에 클럽에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발끝 라인보다 뒤로 많이 빠지게 된다면 팔을 앞으로 뻗어서 과도한 인아웃이 나오거나 혹은 안쪽으로 엎어쳐서 과도한 궤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클럽 페이스 면에 맞지 않고 힐 쪽 부분에 맞으면서 생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이크웨이에 한번 발끝 라인 체크,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발끝 라인 체크하고 임팩트 한다는 느낌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왼쪽 겨드랑이에 장갑을 낀 상태로 연습해 보는 겁니다. 만약 장갑이 떨어진다면 테이크웨이 할 때 간격 유지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격 유지에 실패하면 다시 팔로만 당기거나 밀어치기 때문에 페이스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격 유지에 성공하시려면 왼쪽 겨드랑이에 장갑을 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치는 연습이 돼야 간격 유지하고 일정한 스윙 궤도까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